20대 중후반이 되면서부터 계속 지속되는 주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므로 반드시 치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겨울이 되면서 실내로 들어오면 얼굴이 더욱더 빨개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도 술 마신 사람처럼 코가 빨간 분들이 계시고 코 옆에 실핏줄이 발달되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특히 홍조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자가치료든 피부관리든 레이저 치료든 이후에 더 민감해지고 빨개졌다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얼굴에 뭔가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붉음증에 대한 모든 것, 즉 홍조, 딸기코, 실핏줄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홍조, 즉 얼굴 빨개짐의 원인은 너무 다양합니다. 자, 첫 번째 안면홍조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열입니다. 자, 사우나, 반신욕을 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해서 몸에 열이 오르게 되면 우리 몸은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정 상태입니다. 자, 흥분하거나 당황했을 때 자율신경계의 영향으로 혈관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매운 음식이나 술입니다. 자, 맵고 뜨거운 음식도 혈관을 확장시키고 술도 우리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자, 네 번째, 약이나 내과적 질환들이 원인일 수 있는데 혈압약에 혈관 확장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갱년기의 폐경인데 우리가 갱년기에 혈중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 혈관 확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과 동반하거나 하루에 몇 분 지속되고 사라집니다. 자, 안면홍조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기침을 하는 환자분이 오셨는데 제가 요리조리 진찰을 해보고 진단명은 기침입니다 라고 진단 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자, 기관지염 때문인지 편도염 때문인지, 즉 기침을 유발하는 진단명이 중요합니다. 즉 안면홍조도 다양한 질환들로 인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원인도 다양하고 또 치료의 접근 방향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면홍조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주사, 로사시아이기 때문에 안면홍조에 대해 다루면서 이 대표적인 주사, 한글로는 장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라는 진단명으로 말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려서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이 내가 저런 질환은 아니겠지 하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얼굴 빨개지는 일반인들은 주사의 초기 단계입니다. 즉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주사라는 질환이 딱 걸려버리는 게 아니라 초기 단계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사란 얼굴 중앙 부위에 대칭적으로 붉게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주사의 진단 기준이 좀 복잡했다가 2017년도 주사의 진단 기준이 굉장히 간단히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얼굴 중앙 부위에 악화되는 붉음증 또는 두 번째, 딸기코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주사 확진이고, 두 번째로는 홍조 아니면 구진이나 농포, 모세혈관 확장, 안구 증상 중에 2개 이상 있으면 확진 이렇습니다. 자, 주변에 바로 한두 명씩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백인들의 주사의 유병률에 비해서 아시아인들의 유병률이 더 낮게 보고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피부색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본인의 피부색에 비해 붉은 톤이 굉장히 심한데도 우리 같은 피부색을 띠는 사람들은 이를 칙칙하다, 어둡다 라고 인지를 하고 계속 다른 곳에서 색소 레이저로 토닝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흔히 말하는 비유로 북유럽 사람들이 조깅하는 장면을 보면 양볼이 빨간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한강 고수부지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 중에 양볼 빨간 사람 보는 건 드물죠. 자, 색의 대비 효과 때문입니다. 자, 백인들은 홍조가 있거나 모세혈관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 흰색과 빨간색의 대비 효과로 눈에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데
아시아 사람들, 특히 얼굴색이 좀 더 어두운 편에 속하는 경우에는 혈관이 발달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옅은 갈색에다가 살짝 붉은색 색연필로 그려준다고 빨갛다고 인지되기보다는 칙칙하네, 뭐 어두워졌네, 이렇게 인지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진료를 볼 때 얼굴톤이 어둡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홍조가 심해서 어둡다고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주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홍반혈관 확장 타입, 줄여서 ETR 타입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타입으로 안면홍조가 주된 증상입니다. 자, 안면홍조가 가끔씩 생기다가 요즘에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사질환 중에서 이 첫 번째 타입, 즉 ETR 타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진농포 타입, 줄여서 PPR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타입이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뭐 뾰루지 같은 것이 한두 개씩 올라오게 되는 두 번째 타입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 PPR 타입의 경우에 여드름으로 인지를 해서 이를 계속 막 여드름 치료, 예를 들면 막 각질 제거나 아니면 필링 같은 것을 계속 받아서 이 주사가 더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빨갛게 튀어나오는 구진, 농포가 있는 경우 무조건 여드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진단을 통해 다른 질환이 아닌지 정확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딸기코 타입입니다. 자, 처음에는 코만 좀 붉다가 나중에 약간 살이 두꺼워지면서 오렌지 껍질처럼 되고 또 피지가 발달되어 튀어나온 형태를 띠고 모공도 확장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안면홍조를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확장된 혈관을 열심히 병원에서 치료해도 집에서 열심히 혈관을 확장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계속 얼굴이 붉을 수밖에 없겠죠. 자, 첫 번째로는 열을 피하셔야 합니다. 자, 뜨거운 증기, 즉 사우나, 반신욕을 줄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뜨겁고 매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사실 홍조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뜨겁고 매운 음식이라도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는데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유발까지 시키므로 주사 질환의 악화 요인입니다. 자, 네 번째, 운동도 사실은 열을 발생시켜 혈관을 확장시키니 피해야 하지만 전 실보다 득이 많으므로 운동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운동 끝나고 사우나에 누워서 오래 계시면 운동으로 인한 혈관이 확장되는데 거기에 사우나로도 혈관을 확장시키니 더욱더 악화되겠죠. 또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 혈관이 고무줄 같다고 생각해보면 고무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극단적으로 반복하면 고무줄이 어떻게 될까요? 더 탄력도가 떨어져서 늘어지겠죠. 다섯 번째, 보습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자극 보습제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인데, 자, 자외선 차단제는 타지 말라고만 바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자외선은 혈관 확장을 유발시키므로 잘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면홍조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감정 상태나 온도 차이에 생기는 안면홍조는 감정 상태 조절이나 생활 습관을 규정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20대 중후반이 되면서부터 계속 지속되는 주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므로 반드시 치료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항생제 계열이 있는데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입니다. 자, 대분류로는 항생제에 속하지만 실은 항염증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드름의 1차 치료약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르는 약입니다. 그 중에는 로섹스겔, 메로겔로 알려져 있는 국소메트로니다졸 제제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항염작용과 함께 주사의 원인 중에 하나인 모낭충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르바소라는 제제를 써볼 수 있는데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서 대략 12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수란트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주사 중에서 구진농포성 타입인 경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혈관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 레이저 중에 585나노미터나 595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펄스 다이얼 레이저가 혈관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혈관 속에 헤모글로빈에 선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혈관만 선별적으로 파괴시키는 레이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V빔 퍼펙터가 있는데 제가 저희 병원에서 가장 사랑하는 레이저 중에 하나이고 595나노미터의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자, 이전 모델을 V빔이라고 하고 레이저의 펄스를 더 잘게 균일하게 쪼개서 혈관에 터뜨리지 않으면서 혈관에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V빔 퍼펙터입니다. 자, 그래서 멍과 붓기는 줄이면서 치료 효과는 더욱더 배가시킨 장비입니다. 네 번째로는 피부 관리 장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LDM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피부 장벽 기능에 저하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홍조, 딸기코를 유발하는 질환은 무엇이며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궁금증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번 영상 주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